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은 객체를 바르게 만들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준비해봤는데요. 순서는 일단 원시형,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원시형, 객체 리터럴, 모듈 패턴, 그리고 객체 프로토타입과 프로토타입의 상속, 그리고 뉴 객체, 그리고 클래스 상속, 그리고 함수형 상속인데 이게 결국에 끝에 가서 보니까 그냥 함수형 상속을 배우기 위해서 이 위에 차례대로 배우면서 이게 괜찮긴 한데 조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하면서 결국엔 함수형 상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이해하면 앞 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원시형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 이거 벌써 보이네요. 눈 감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원시형을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라는 개발자 채용 면접 시 항상 던지는 질문이다. 네,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혹시? 프리미티브 타입, 문자열, 네, 넘버, 네, 불리언, 그쵸. 불리언, 언디파인드. 뭐 하나 네. 더 있었는데? 그쵸. 뭐였지? 심볼이죠. 여기 있죠. 심볼. 여기 심볼이 있는데 심볼은 이제 그 예스 6에서 추가됐고, 네. 근데 객체는 원시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가장 흔한 대답은 뭐 발을 말하거나 아니면 뭐 C샵, 뭐 객체형 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 타입 뭐 이것저것 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원시형은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문자열, 스트링, 넘버, 불린, 어쨌든 널, undefined 이렇게 5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ES6에서는 심볼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아래 코드를 보면 이제 str에 abcd가 있고 str.length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5가 나와요. 근데 str에는 length라는 객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뭐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뭐 뼛속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배울 거예요, 오늘은. 네. 그러니까 str에 분명 랭스 프로퍼티가 없는데 에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str 랭스에서 잠시 멈춰. 그런 다음에 str에서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서 랭스 프로퍼티 값을 참조하고 그렇게 해서 그 5가 나오는 거예요. 그 스트링 객체를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랭스를 갖고 와서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만들어진 스트링 객체는 곧바로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됩니다. 또 가비지 컬렉션 이게 또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여서 이걸 검색해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도달할 수 없는 값을 메모리에서 삭제한다. 또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아래에서 예시를 하나 주어왔는데 이제 뭐 여기에서 보면 let user 하면 유저 안에 name이 있죠. 근데 유저에다 너를 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유저 안에 있는 뭐 이 네임은 가비지 컬렉션이 되겠죠. 그리고 유저 네임에 뭐 함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걸 뭐 어드민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유저를 만약에 너를 넣었어요. 근데 네임에 아직 접근할 수 있죠. 네, 어드민 점 네임 하면 접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 위에 같은 경우가 가비지 컬렉션이고 아래 같은 경우는 네, 해당이 안 된다고 이걸로 네, 가비지 컬렉션이 뭔지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시형을 반복하는 건 좋지 않다. 변수에 값을 넣고 다른 곳에 참조하느니 아무래도 그냥 값을 한 번 더 입력해 넣는 게 알기 쉽고 편하다. 하지만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자. 한 번 이상 참조할 상수는 변수에 담아두고 변수를 대신 참조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쓸 변수는 변수에다 그러니까 계속 쓸 상수는 변수에다 넣고 써라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코드를 드라이하게 유지하면서 특정 값을 사용하는 코드를 찾기가 쉽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저희는 그래도 뭐 계속 개발을 해왔으니까 뭐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지 않게 들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객체 리터럴. 객체 리터럴.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형식을 보고 저는 처음에 자바를 해서 이거 뭐 제이슨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 리터럴, 이러한 형태를 객체 리터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객체 리터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 객체 리터럴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변수 하나에 객체 리터럴을 넣는 것이 있고, 아니면 함수 반환값으로 해서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리터럴은 함수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는데 함수에서 반환하는 식의, 그러니까 좀 여기만 글이 깁니다. 쭉 읽어볼게요.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는데 함수에서 반환하는 식의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 객체 리터럴을 생성하지 않으면 그 안에 포함된 함수 역시 테스트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지금 뭐 인자값이 없어서, 파라미터 값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 안에 뭐 함수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뭐 테스트할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뭐 에스펙트 지향 프로그램,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프로그래밍 변수에 객체 리터럴을 할당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문제가 된다. 에스펙트를 적용하려면 포인트 컷이 있어야 되는데 객체 리터럴은 이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저희 뭐 당연하게 볼 수도 있죠. 그냥 딱 이렇게만 갖고는 뭐 어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단순 객체 리터럴에서는 의존성 주입은 아예 시도조차 해볼 기회가 없지만 리터럴 생성 반환하는 함수 애플리케이션 시작부에 의존성을 주입하는 과정에 아주 잘 어울린다. 뭐 이제 계속 인자값을 넣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단순 객체 리터럴은 생성 시 검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생성자는 전달받은 인자를 어떤 식으로 검증하여 올바른 결과를 보장하지만 단순 객체 리터럴은 그런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객체 리터럴은 싱글톤 또는 확실히 테스트를 마친 코드에서 생성된 객체 리터럴이 아닌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부분에 쓰지 않는 편이 좋다. 객체 리터럴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이터 뭉치를 옮길 때 쓰기 편하다. 리터럴의 프로퍼티가 하나도 없다는 건 기본값을 사용하라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수 쓰라는 말이고, 이거는 이제 뭐 파라미터로 넘길 때, 그럴 때 이제 쓰기 편하다는 말이고, 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좀 윗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 말이 많아서, 네, 아랫부분 가야 좀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패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명망 높은 패턴 중 하나다. 데이터 감춤이 주목적인 함수가 모듈 API를 이루는 객체를 반환하게 한다. 이 패턴은 두 가지 유형, 임의의 함수를 호출하여 생성하는 모듈과 이것과 그리고 동시에 실행하는 함수의 기반을 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의 모듈 생성하는 패턴을 보면, 근데 두 개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즉시 실행 모듈은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마이앱의 와일드라이프 프리서브 시뮬레이터가 있고 그 안에 펑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API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메일 모듈 생성은 뭐 이제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서 myApp wildlife preserve 시뮬레이터를 해서 여기다가 리얼 애니멀 메이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넣어주면 이게 이제 animals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런 다음에 add animal 하면 여기서 푸시를 해주겠죠. 그러면 preserve에 이 고릴라와 이제 female 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모듈은 객체 리터럴을 반환하나
애니멀 메이커 같은 의존성 외부 함수에 주입하여 리터럴에서 참조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 근데 즉시 실행 모듈 생성에서는 이제 API를 반환하는 건 이메일 모듈과 같지만 외부 함수를 선언하자마자 실행하는 방법이다. 반환된 API는 이름 공간을 가진 전역 변수에 할당된 후 해당 모듈의 싱글톤 인스턴스가 된다. 그러니까 뭐 위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즉시 실행 함수로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실행하게 된다면 이제 위에와 다르게 이제 한 번에 그 리얼 애니멀 메이커와 고릴라, 피메일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외부 함수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코드의 실행과 상관없이 코드가 작성된 지점에서 즉시 실행된다. 따라서 함수 실행 시 의존성을 가져오지 못하면 외부 함수에 주입할 수 없다. 이런 점은 다소 불편하다. 싱글톤이 꼭 필요하다면 이메일 모듈 패턴으로 모듈을 코딩하고 해당 모듈을 요청할 때마다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에서 같은 인스턴스를 제공하는 편이 의존성 주입 측면에서 더 낫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좁게 보다 길게 보니까 네. 잠시만요. 싱글톤이 꼭 필요하다면 이메일 모듈 패턴을 모듈을 코딩하고 네. 좀 낫다. 아 이거 뭔가 부가 설명을 하려고 체크를 해놨던 건데 네,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이 모듈 생성의 원칙에서는 이제 첫째 단일 책임 원칙을 잊지 말고 한 모듈에 한 가지 일만 시키자. 그래야 결속력이 강하고 다루기 쉬운 아담한 API가 작성하게 된다. 뭐 단일 책임은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인 것 같고 둘째 모듈 자신이 쓸 객체가 필요하다면 의존성 주입 형태로 이 객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이제 이 말이 그러니까 모듈 하나의 자체에서 그 안에서 뭐 쓸 객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그 객체를 생성하지 말고 이제 의존성 주입 형태로 그 객체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네, 이 말이 네, 의존성 주입 형태로 객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객체 로직을 확장하는 모듈은 해당 로직의 의도가 바뀌지 않도록 분명히 밝혀라.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3.4에서는 객체 프로토타입과 프로토타입 상속인데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생성 메커니즘과 무관하게 프로토타입 객체로 연결되어 프로퍼티를 상속한다. 객체 프로토타입과 프로토타입 상속의 기본기를 다져보자. 네. 여기에서 그냥 침팬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chimp to string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그 위의 내용과 살짝 비슷한데 그 chimp jump to string을 하는데 여기 안에 to string이 없잖아요. string이 없는데 왜 undefined이 뜨지 않나 했는데 이것도 아까 그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chimp 객체에 직접 구현된 toString 함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chimp의 프로토타입인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을 찾아보고 여기에 정의된 toString 함수 프로퍼티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chimp의 프로토타입인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에서 그 toString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toString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뭐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 항상 보시는 그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억지로 계속 위로 올라가서 그 있는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여기에 toString이 있으면 당연히 뭐 나는 침팬지다 이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침팬지하고 보노모의 그 ape라는 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는데 네. 보시다시피 침프와 보노보 모두 ape에서 프로토타입을 물려받는다. 보노보에 직접 추가한 헤비 프로퍼티는 ape, 침프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공유 프로퍼티다. ape는 공유 프로퍼티라서 수정하면 침프와 보노보 모두 즉시 영향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브젝트 둘 다 생성해서 이제 보노보에 그 이것을 넣으면 네 그냥 보노보에만 생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점프를 넣으면 네 그쵸. 이게 그쵸. 잠시만요. false를 넣었는데 둘 다 false가 나온다. 에이프가 공동 에이프에 대한 공유 프로퍼티가 헤스덤스가 원래 true였는데 그걸 false로 바꿨으니까 침프랑 보노보 둘 다 false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누가도 공유하지 않는 프로퍼티를 가지는데 헤스덤 헤스덤스는 공유 네. 프로퍼티니까. 그러네요. 네. 제가 이거 넣은 거랑 헷갈려서 왜 갑자기 또 두 개 들어가나 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공유되는 거는 false 하나 넣으면 둘 다 false가 들어가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 체인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내려받고 하는 게 이 예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제 이 프라이메이트를 먼저 선언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팬지에다가 이 ape 오브젝트를 그 생성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근데 ape 오브젝트에서는 이 프라이메이트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 ape 안에다가 뭐 헤스덤프를 넣고 헤스테이를 넣고 뭐 스윙을 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라이메이트에 ape에 침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 이 콘솔 로그 이 두 줄 보시면 편할 거예요. 그 침팬지의 헤스테일이 그 여기 에이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서 그 true로 잠시만요. 에이프의 프로타입 헤스테일이니까 false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 변수 있잖아요. 이 변수 어쨌든 이 스테레오스코프 비전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제 에이프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프로토타입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에이프로 갔는데 이게 없네 하면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있으면 true로 반환을 하고 만약에 거기까지 없다 그러면 이제 undefined이 나오겠죠. 네. 이 설명이 여기 아래에 똑같이 있는데 만약 프로토타입 체인을 다 뒤져봐도 없으면 undefined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프로토타입 체인을 찾게 하면 성능상 좋을 게 없으니 될 수 있으면 너무 깊이 체인을 쓰지 않는 편이 좋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속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객체 생성이 있는데
이 절에서는 반드시 자바스크립트의 뉴 객체 생성 패턴과 그 장점 및 유의사항을 예제로 살펴본다. 그러니까 뉴 객체 생성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두 줄이 주석 처리되어 있잖아요. 이 두 줄이 new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디스가 생기고 그 자신을 반환하는 게 이 new로 생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성하면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머쇼피어 함수를 생성자 함수로 사용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즉 뉴키워드 없이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도 막을 보호 체계는 없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파스칼 표기법으로 생성자 함수를 따로 표기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생성자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앞에 대문자를 써서 여기를 이렇게 써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생성자 함수라고 이렇게 뭐 규칙 아닌 규칙을 이렇게 그러니까 약속을 정해놨다고 하는데, 근데 뭐 이게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하면 만약에 new 객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throw 해갖고 이제 instance of는 그러니까 우변 p 연산자의 프로토타입이 좌변 p 연산자 프로토타입 체인에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그 체인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new로 생성하지 않았으면 디스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new로 생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에러를 throw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뭐 그 new로 생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return new 다시 해서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리턴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뭐 똑같이 생성이 되겠죠? 이 바로 위에 같은 예시라면. 근데 그 전자는 new가 빠졌지만 두 줄 모두 new를 생성한다. 하지만 생성자 함수명 첫 글자는 대문자여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제스터 인스턴스 생성 코드는 오류처럼 보인다. 그쵸? 이게 그 사람들은 보통 볼 때 만약에 함수가 대문자로 시작하면 당연히 생성자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헷갈리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그 차라리 그냥 throw만 해주고 끝내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한 친절을 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코드를 처음부터 보는데 여기 대문자인데 왜 new가 없지? 하면 또 여기까지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고 new를 쓰는 거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세미콜론을 안 써도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new 객체 생성을 이용하면 정의부 하나로 여러 인스턴스가 함께 사용할 함수 프로퍼티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자 함수 내부에서 함수 프로퍼티를 new 객체에 직접 정의하고 각 객체 인스턴스에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코드다. 각 인스턴스는 자신만의 고유한 함수를 가진다. 그래서는 이제 그 고유한 함수를 가지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공유하는 함수를 만드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는 일단 이 is awake가 여기서 생성하면 다 각자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is night time에 true를 넣어주고 이것을 여기다 다 이제 여기가 is night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결국에 이 뒤에 있는 값이 이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true니까.
그쵸? 네. 그래서 is awake에 여기는 그 매버릭은 true가 들어갈 거고 슬라이더는 false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그쵸? 이 결국에 false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뭔가 당연한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즈웨이크는 네. 그 프로토타입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각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요? is awake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 각자 갖고 있죠. 매버릭이랑 슬라이더랑. 네.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이제 공통으로 갖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점이 나오죠. 그 대량 생성할 때 함수 사본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여 메모리 점유율을 낮추고 성능까지 높이는 추가 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죠? 그 공통으로 가지고 쓰는 거죠. is awake를. 그래서 위에와 그 넣는 값은 똑같은데 true, false를 넣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true, false가 나오는데 같다 하면 true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이 is awake 그 함수가 똑같으니까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거를 this is awake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멀시피어의 프로토타입의 is awake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this는 멀시피어의 이 자체에 넣는다 하면 그 프로토타입은 일로 갔다가 다시 위로 한번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여서 근데 뭔가 이제 같은 층에는 있는데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버릭을 is awake랑 슬라이더의 is awake의 주소값이 같아서 true가 나온다는 거죠. 아, 네, 맞아요. 그렇죠. 혹시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그럼 데이터 영역에서 어느 쪽에 네? 데이터 영역 쪽에 뭔가 네. 메모리 영역에서 뭐 어느 쪽에 같은 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태틱 뭐 이런 것 중에 스태틱에 있는 건가요? 공통 스태틱이라고 하기에는 이 참수 자체의 그 주소값에 지금 같은 걸 참조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위에서 그 뭐지 그 값이 없으면 프로토타입에 갔다가 또 거기서 찾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찾는 곳이 이 프로토타입이고 거기에서 이제 is awake를 네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자체의 디스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의 프로토타입에 is awake를 넣어주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자체에는 있는데 디스로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 생성할 때 가짜가 생기는 함수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 조금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건 아마 어려운 게 아니어서. 그냥 이해는 되는데 네. 뭐 그쪽에 어느 곳에 생성되는지 궁금해서. 이게 그러면 아래 보면 나와요. 그래서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의 그 연산 속도, 초당 연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명 그거를 이제 이걸 보면 좀 이해하기 편한데, 그러니까 아까 뭐 머시피얼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근데 이거 좀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걸로 예를 들면
그 뭐지 아까 그게 이름이 머시피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머시피얼이 있고 같은 층에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머시피얼의 프로토타입의 이 함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상속인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토타입 상속을 클래스 상속처럼 사용하는 방법과 장단점을 알아보자. 이제 기존의 머시피얼의 홉 함수를 추가해보자. 이제 여기에서는 고전적 상속의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홉을 추가한다고 해도 홉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위의 예시처럼 그 공통으로 추가할 때 뭐 프로토타입에 홉을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또 캥거루를 추가해서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 하나 때문에 예, 지금 코드가 중복되고 그리고 그 이제 캥거루의 프로토타입에 머시피어를 넣는 거는 그러니까 캥거루의 그 머시피어를 상속받겠다는 의미로 쓴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그쵸? 애초에 저 말이 안 되는 경우여서 저 말은 되는데 머시피어를 캥거루에다 넣는데 캥거루에는 이미 이제 뭐 네임 있고 이거 똑같이 있는데 중복되잖아요. 갖고 이거를 그냥 똑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캥거루에. 그렇죠. 그러면 제스터에다가 뉴 캥거루를 하면 이제 제스터는 들어가고 이제 이거 first를 넣어주면 제스터에 잠시만요. 그쵸? 여기 이제 first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캥거루에서는 이미 first니까 그 프로토타입 위로 올라가서 is awake를 찾아서 예, true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제스터의 홉은 이제 캥거루의 프로토타입의 홉이 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캥거루에 또 머시피얼이 있고 그래서 이 변수 중복이 되고 결국엔 또 홉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는 네 이게 그 체인을 검색할 때 위로 가는 게 이 이미지에서 아래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first gesture 있는데 또 위에 머시피어의 그 예, 네임 또 따로 있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하면 코드 반복과 메모리 점유를 피하기 어렵고 드라이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함수형 상속 이게 제일 좋다 이거를 쓰라 이 말인데 여기에서는 반복 문제 해결 외부 객체 사용부와 상속자로부터 데이터를 감추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그냥 이거 써라라는 의미로 위에 거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내용이 위에 거랑 그렇게 크게 연관되어 있지가 않아요. 차라리 연관되어 있다면 그 전에 AOP랑 살짝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는 이름이 괜히 이제 바뀌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네임과 아까 위에 있던 이슨독 튜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펑션 안에서
그냥 get name, get nocturnal 그냥 위에 거를 아예 까먹고 그냥 새로 짜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여기 딱 함수형 상속처럼 만든다. 그러면 뭐 그쵸,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까와의 차이점에서는 네, 애니멀 킹덤에 킹거루 해서 펑션 넣고, 그러니까 제가 보다 모르겠어서 위에서부터 봤더니 좀 이해가 돼서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스터에다가 애니멀 킹덤 킹거루 제스터 하는데 이 제스터는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리턴하는 거는 베이스 마시피어잖아요. 근데 이건 또 애니멀 킹덤 마시피어에서 네임 퍼스트.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멀슈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 캥거루를 생성할 때 아까 이 위에랑 비슷하게 생성을 했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제 함수형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아까는 그 is nocturnal 이거를 같이 이것 때문에 새로 생성했다 하면 이것을 get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네,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이제 뭐 클로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그 함수를 추가할 때는 그냥 이제 베이스 머시피어에다가 홉 해서 하셔서 네, 리턴하면 이렇게 다 똑같이 쓸 수 있다. 이거인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이게 좋다를 설명하기 위한 또 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막 상속, 체인, 특히 체인 이런 거, 프로토타입 이런 개념을 좀 너무 대충 알고 있었어 갖고 뭔가 도움이 되면서도 막상 배우고 나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어서 뭔가 이거를 또 설명하자니 좀 어려웠던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